우선 전자정부 도입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행정기관 간 사무를 전자함으로써 행정부처 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는 지난 1993년 당시 미국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정부 고속도로 건설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 클린턴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유럽을 비롯한 일본, 선진국 등의 전자정부와 정부 고속도로 사업 가속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전자정부는 1994년 선진국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게 본격화되었는데요. 2018년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자정부 사업은 늦게 시작했지만 2003년 유엔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한 이후에 2004년에는 5위, 2008년에는 6위, 그리고 지난 10년 이후 3번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내 전자정부 발전 과정과 미래 정보화 전략에 많이 주목하고 있지요. 이러한 성과는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에서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대통령 아젠다로 선정하고 국가의 자원, 인력, 예산 등을 집중 투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국 전자정부 발전과 대표 사례, 그리고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 경제기획원이 인구 센서스 통계를 위해서 컴퓨터 한 대를 도입하기 시작하며 태동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50년이 지난 지금 18,000여 종의 정보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정권별로 또 기술 발전별로 수준별로 정부의 중장기 정보화 계획별로 비교적 분명한 발전 단계를 거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단계별 특성 비교는 전자정부 성공 요인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잣대를 제공합니다. 발전 단계는 크게 도입기, 기반 조성기, 본격 추진기, 고도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도입기에는 대용량 자료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통계와 예산 작업을 위해 초기 단계의 컴퓨터와 기타 전산 장비들이 도입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예산 업무 전산화 시범을 본 후 행정전산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전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1, 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 행정전산화 사업은 개별 부처별로 전산 장비를 도입하고 분산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의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추진 체계에 기반을 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986년에 제정되고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계획이 1983년부터 1987년에 걸쳐 수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인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때 행정, 교육, 금융, 국방, 공안 등 5대 분야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전산망 조정위원회가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구체신부 산하 한국전산원, 지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집행을 담당했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투자 후 정산 전략을 채택해 추진한 것인데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반 조성기 후반에는 1차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의 보완, 발전, 행정정보의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연계 운영을 목표로 제2차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1993년에 정보화 촉진기금이 조성되어서 전자정보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는 정보통신부가 신설되어서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기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격 추진기 초반에는 국가정보화의 틀 속에서 전자정부가 추진되었지요.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해 제정된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근거로 1차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정책의 수립과 조정은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담당하고 정보통신부, 현재는 아마 과학기술정통부라고 불릴 수 있겠죠. 이곳과 한국전산원, 현재의 한국정보화진흥에서 공동 집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후반부인 2001년 정보화 추진위와 별도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 막강한 권한이 있었는데요.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 기간 동안에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 활용, 정부와 시, 군구 간의 양방향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PC와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가 구축되었습니다. 전자정부 고도화기는 우리가 보통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제정되고 수립되었습니다. 이 당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조정기관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 이어서 현재와 같은 전자정부 추진위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전담부처 역시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담당하다가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온라인 행정 서비스 개통, 정부 통합전산센터 설립, 전자정부 제정 등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적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민원24, 홈택스와 같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UN 전자정부 평가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으로 결실을 맺었고, 소위 한국형 전자정부는 글로벌 행정 한류를 선도하고 국제협력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자정부 분야 수출 실적도 2015년까지 72개국 총 23억 달러를 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급변하는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하는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위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과 함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법정계획의 연동계획으로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이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온라인 참여 부문 공동 1위, 전자정부 발전 부문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화문 1번가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 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가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보화와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 관건은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자정부 유관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행정정보 시스템 개발과 보급은 중앙정부의 적극성 없이는 개별 부처와 민간 능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전자정부를 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정부 사업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지정되어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덧붙여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같은 강력하고 전문성 있는 추진 체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과 민간 협력을 촉진하여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정부 초기에는 강력한 하나의 조직이 사업을 총괄해야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단독적인 재원 마련을 비롯한 정부 중심적 업무 체계는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민사회,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자정부 조성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선투자 후 정산 방식을 통한 전자정부 사업 재원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이 선투자 후 정산 방식은 도입기에 드러난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5년간 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보화 촉진기금의 마련과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의 구축은 정부 내부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내부에 구축된 전자정부 서비스들이 민간에서 활용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를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고속 대용량의 통신망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부처 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민간 사용자들의 정부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들의 높은 인터넷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보통신 기술 수용성과 정부 혁신에 대한 요구가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우리 어떤 향후 과제를 살펴볼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은 그리고 그 성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전자정부는 신첨단 기술과의 접목과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산업은 기존의 서버와 스토리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급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환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던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보호와 데이터 및 클라우드 활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결을 해야 할 과제는 우선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기존의 법은 서버와 스토리지,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술 발달과 특히 인공지능의 대두로 이에 맞춘 법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자정보 서비스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과 환경을 중점으로 했던 전자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전자정보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자거버넌스란 중앙정부, 지자체,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국민, 민간 기업이 함께 전자정부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정부 중심적 시스템은 비용과 활용도 측면에서 점차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기업의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정부가 앞서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서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전자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